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생국TV 김세창입니다. 2021년 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주식 큰 그림을 보자. 기준금리와 국내 증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그 연준하고 하는 그 기준금리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8월 달에 국내 그 한은에서는 기준금리를 0.75%까지 올린 상태고, 그리고 이제 연준도 올해에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때 기준금리의 변동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거의 기준금리 변동과 국내 증시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차트를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다른 데서 나온 것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우리나라 한은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변동이 될 때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변동이 됐었나라는 그 부분이 궁금증이 생겨서 일일이 좀 제작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제작한 차트를 보면서 2022년에 국내 증시는 떻게 흘러갈 것인가, 국내 증시의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제가 지금 만든 차트인데, 이제 하나의 기준금리 변동폭을 나타낸 게 이제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선. 그리고 국내 지수, 국내 코스피 지수 변동 폭을 나타내는 선이 이제 주황색 선인데요. 제가 이제 차트를 만들면서 느꼈던 점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준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상향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횡보할 수는 있겠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어,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은행에 내가 돈을 묶어놓는 건 아닌 것 같다.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은행의 금리가 낮아진다는 소리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2000년도까지만 해도 기준금리가 5%였어요. 5%. 은행에만 돈을 넣어놔도 이자를 많이 줬던 그런 시기였고요. 점점 이제 그런 상황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을 묶어두는 건 아니구나 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생각은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고 해서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거 지금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 보시면은 변동폭이죠.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했다는 표시인데, 보시면 금리 인하를 하다가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금리를 인하할 때가 문제입니다. 금리 인하할 때.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은 금리를 좀 올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날 때 주가의 변동이 생긴다는 걸 이 차트를 만들면서 좀 느꼈어요. 서브프라임 그 모기지 사태, 이제 2008년이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금리를 그냥 우장창 올렸습니다. 2004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그냥 국내 코스피 지수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3.25%에서 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때까지는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5%에서 주춤할 때
지수가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급격하게 하락을 하죠.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그 중대한 이제 일이 생기게 돼서 급격하게 지수가 꺾이면서 금리를 2%대까지 급격하게 낮춥니다. 음, 시장의 안정화와 그런 것 때문에 그 금리를 급격하게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 부분은 아니어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2%까지 이제 금리를 낮춘 다음에 2.25% 이렇게 올리는 이 상황에서는 또 주가는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을 하다가 3%, 3.25%까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만 해도 우상향을 하다가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국내의 그 지수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죠. 큰 차이를 못 느끼면서 이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가는 다시 오릅니다. 1.25%에서 1.75%까지 올리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또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다시 꺾이죠. 그러니까 첫 금리 인상 그 시기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간다. 과거를 봤을 때 2000년대부터 지금 2021년도 그 코스피 지수를 보면 금리 인상을 처음 하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다가 금리 인상을 처음 하는 그 시점에서는 상승을 하더라.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이 지속된 그 상황에서는 주가는 횡보를 하던가 하락을 하더라. 어떻게 보면 오늘의 결론이죠. 위험한 시기는 언제냐? 위험한 시기는 언제냐? 금리 인상이 고점에 갔을 때,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더라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0.5%까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금리 인하 최저점이 이제 0.5%였는데 요번에 이제 0.75%까지 이제 2021년 8월에 인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런 거를 과거를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한 차례 큰 상승이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정말 이제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사를 보더라도 첫 금리 인상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더라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올해 한은도 마찬가지지만 연준에서 네 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차례의 금리 인상 0.5%씩 네 번을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0.5%에서 1.75%까지는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식시장은 언제가 위험할까? 상승이 끝나고 언제 하락이 나올까라고 예상을 해보면 1.5% 정도? 1.5%까지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하는 그 기준금리 자체가 우하향을 하고 있잖아요.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을 2%까지는 단행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자체가 잡히지가 않고 계속 오르는 추세다라고 하면은 2%까지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비중을
지금은 줄일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지금은 줄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정말 위험하다고 느껴야 될 그런 시점은 언제냐면, 금리 인상이 1.5%까지 오르는 그 시점부터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점이 언제냐? 올해 말이겠죠. 음, 올해 안에 제가 보기에는 1.75%까지 하는 그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하는 기준금리가 1.5% 정도 됐을 때 주식 비중을 점점 줄여가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원달러 환율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어, 주가가 이제 상승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요번 연도 중반기까지 상승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까지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원달러 환율을 이제 무시하면 안 되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왔을 때, 그때 원달러 환율 투자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올해는 굉장히 좀 많은 것을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원달러 환율, 그리고 원유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좀 할 게 많다. 음, 주식의 어떤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어, 금리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금시세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원유 가격도 봐야 되고, 많은 거를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겠지만, 좀 많은 거를 유심히 좀 지켜보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2022년, 올 한 해는 우리 주식시장은 좋다. 좋을 거다. 금리 인상이 점차적으로 될 때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고점에서 금리 인상이 되는 고점이라는 그 부분이 어디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1.5%에서 1.75%까지 오르는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하고 이제 상관관계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